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민원연 참여미디어연구소장 박민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뉴스 사막 저널리즘 복원이 먼저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넬로페 에버네티 교수는 뉴스 사막의 확산에서 이 뉴스 미디어가 사라지는 지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사가 하나도 없는 지역부터 신문사가 현격히 줄어서 기능을 거의 상실한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인데요. 이런 뉴스 사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소셜 미디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이 매체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데요. 그게 바로 원인입니다. 문제는 뉴스 사막화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이 뉴스 사막의 분포를 보면 지역 편차가 아주 큰데요. 이 절반에 가까운 91개의 카운티가 비교적 가난한 남부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 사막 지역의 빈곤율은 평균 18%로 미국 전체 평균 13%를 훨씬 웃돌았는데요. 이 스탠퍼드대 제임스 해밀턴 교수는 가난한 지역일수록 신문 구독률이 낮고 이로 인한 정보 빈곤은 투표율까지 떨어뜨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역민의 지역정보 인지도와 지역신문의 가구 구독률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이 뉴스 사막화가 지역정보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디어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부터 기존 견해를 강화할 뿐이라는 소극적 견해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사회의 질서나 존립에 필요한 핵심 담론을 공유하고 내면화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런 데 특별한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뉴스 미디어는 민주주의 자체의 지속성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는 뉴스 미디어가 부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뉴스 미디어가 없다면 정부와 시민들의 연결고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재난이나 갈등의 시기에 이 혼란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선거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경우에 따라서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누가 선거에 출마했고 무엇이 이슈가 되는지 알 길이 사실상 거의 없게 됩니다. 일방적인 정치 광고는 존재하겠지만 이 신뢰성 있는 게이트키퍼의 부재에 따른 위기감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사막의 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가 신문 구독자의 감소를 가져왔고요.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역신문의 생존에 위협을 가한다. 이런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이 미국의 경우 지역신문은 사라지거나 거대 미디어 체인에 흡수돼서 지역 뉴스 없는 지역신문으로 변형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지역 뉴스의 부재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뉴스의 부재에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수익성이 악화됨에도 지역신문이 문을 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숫자가 늘어나는 데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신문시장, 특히 지역신문시장에서 소위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 즉 독자가 없어도 신문사 숫자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이유, 그것은 시장 외적인 수익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홍보 예산인데요. 이 직접 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 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그런 예산 집행이 독자들의 신문평가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들은 이 독자들의 눈치보다 관공서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지역 뉴스는 존재하지만 독자가 원하는 뉴스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인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근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신문 일부가 이 국감 스타의 필요성을 주장해서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스타 의원 아직까진 없는 것 같은데요. 대신 다른 의미로 스타가 된 분은 계시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입니다.
이스타항공 관련 논란뿐만 아니라 과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의 부적절한 인사 및 외유 논란, 이런 것이 이슈가 되면서 전국적인 뉴스 인물로 떠올랐죠. 어쨌든 국감 스타가 되긴 한 건가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지역신문들의 감시 기능 때문입니다. 이상직 의원과 관련한 논란은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총선 전에 이미 이런 문제들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었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후보 검증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총선 과정에서 이 문제는 거의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히려 일부 신문들의 경우에 선거보도 감시연대로부터 이상직 후보 띄워주기 보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역신문들의 권력감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인수합병이 추진되던 지난 8개월 동안 임금체불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급기야 정리해고의 대상이 돼서 2주째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나서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불행,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것이 비단 이상직 의원에게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지역사회에서 지역신문에 의한 권력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한국형 뉴스 사막의 실체는 뉴스 부재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뉴스의 부재입니다. 오히려 편향되고 왜곡된 뉴스는 지역사회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이 유지되고 지역정보 제공자로서 지역 언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지역 언론사의 존재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이 주류 언론의 매개 기능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죠. 문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있습니다.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서 이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 전문적인 저널리즘 기관이자 큐레이터로서의 신뢰와 권위에 있습니다. 권력 감시보다는 권력 보호에 앞장서는 행태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 중에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 정보의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밝혀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이자 이유이며 가능성일 겁니다. 감사합니다.